땡?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시간만 지나봤자 에너지만 소모되고 감정만 소모되고 나쁜 생각만 들고 어차피 이룰 수도 없는 거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은 이유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앉았어. 그러니까 내가 2년 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직접 선택해서 2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처음 선택했을 때랑 달리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나 하면은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랑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방향성도 흐릿해지고 있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그와 함께 내가 처음에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그 열정까지 식어버리는 거는 이제 두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 그 상태에 이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냐면은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아? 오히려 왜 나만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애초에 내가 이룰 수 없는 목표였던 건가? 처음에는 내가 확신에 차서 이 삶을 선택했는데 그 확신과 달리 의심과 어떤 고통스러운 의문만 쌓이는 거지, 삶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이런 초기의 의문과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은 결국에는 나를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밀어넣더라고. 애초에 내가 그 꿈도 이룰 수 없고 닿을 수도 없는 목표라면 살 이유가 없지 않나?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마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삶은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 변해야겠지. 나한테 고통스러운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이 삶에 변화를 줘서 다시 목표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줘야겠지.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변화로 선택한 게 글쓰기였어. 처음에는 두서없이 막 썼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냐면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청소하지 않은 방이나 집을 청소할 때 대형 쓰레기 봉투에다가 막 집어넣잖아. 그것처럼 내가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캐캐 묵은 어떤 감정들, 생각들을 막 털어냈어. 그렇게 며칠을 막 희갈겨 쓰다 보니까 온전하게 이제 내 내면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야. 마주하고 나서 다시 또 일주일 정도를 내 내면과의 대화를 하는 글쓰기를 쓰기 시작했어. 그렇게 시작된 글쓰기를 완성하고 나니까 정말로 다시금 내 목표가 처음처럼 뚜렷해진 거야.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시 열정도 이렇게 불타오르고 최초로 내가 목표로 했던 것처럼 변화를 주니까 정말 변화가 시작된 거야. 그 변화를 마주하니까 결심을 하게 됐지. 내 내면과 나눈 대화를 공유하자.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 나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영상 PD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도전을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2년째 일하고 있는 이명구라고 해. 현재 일하고 있는... 맞아. 내 목표이자 꿈은 아니야. 만약 내 목표가 자영업자, 바리스타, 서비스업 종사자였다면 목표에 대한 의문도 또 극단적인 생각도 없었을 거야. 더불어 이 인터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 내면과의 대화도 없었을 거고. 왜냐면은 목표이자 자아실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 근처에 맴돌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개인 시간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2년 전에 나는 32살? 32년간에 했던 모든 누적된 경험을 뒤로 하고 막연하게 정말 꿈으로만 존재했던 그 영상 PD가 되겠다는 그것을 다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자아실현이란 걸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근데 32년 동안 그냥 막연하게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니까 처음부터 혼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처음 시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초기 비용이 필요했고, 공부를 하면서 생활해야 될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했고, 초기 비용과 생활 비용을 벌기 위한 수단 때문에 내 꿈에 다가가기 위한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 이 두 가지 조건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게 초단시간 근로의 형태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현재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시작을 했어. 근데 이건 온전히 내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삶을 선택한 이유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이유로 그 근로의 형태를 선택을 하는 거고, 매일 아침 딱 7시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해서 옷을 입고 출근을 해. 8시부터 10시까지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딱 2시간 일하고, 일이 딱 끝나면은 혼자 집으로 와서 영상 PD가 되겠다고 하면서 시작했던 공부 비슷한 것들을 시작을 하지. 내가 그 공부 비슷한 거라고 한 이유는 우선 돈을 벌지 못하는 행위이고, 그렇다고 인정협회에서 이건 영상 PD가 되는 공부야 라고 한 인정해준 방식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사회에서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뭔가 공부 비슷한 거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 공부 비슷한 거에는 내가 찍고 싶은 어떤 영상이 생기면은 그 영상에 맞는 기획안을 작성하는 시간도 있고, 아니면 가상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기획안도 작성해보는 시간도 있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영상 매체로 된 모든 것들을 보기도 해. 더불어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영상을 이제 편집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찍은 영상을 내가 다시 한번 편집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현실적으로 이제 찍을 수 있는 어떤 영상 기획안이 나오면은 그걸 찍어보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12시에서 1시쯤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혼자 간식을 먹고 청소를 시작하지. 간식을 먹고 청소가 끝이 나면은 또다시 위에서 얘기했던 일들을 이제 반복해서 또 하는 거야. 그렇게 한 5시, 6시 정도가 되면은 나는 다시 또 혼자서 집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지. 운동이 끝나면은 씻고 또 혼자 밥을 먹어. 밥을 먹고 또 다시 공부 비스무리한 것들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12시? 1시쯤 되면은 가끔씩 밤 산책을 혼자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대충 발 닦고 침투브 틀어놓고 잠을 자지. 때가 평소에 1시, 2시 사이야. 이게 바로 내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삶이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삶이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소비도, 사람도, 이동도 최소화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내 또래 영상 PD로서 굉장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삶을 처음 선택했을 때는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반복적인 모든 것들에서 나는 성취감을 느끼고 막 도파민이 폭발했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박명수 선생님의 말을 빌려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라. 이 말처럼 늦었지만 32살? 괜찮아. 시작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시작한 거잖아. 잘 선택했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리고 꿈꿔온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 그 처음에 믿음 때문에 현재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누적되고 쌓이면은 금방 내가 꿈꾸고 있는 삶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성취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는 형태가 있겠지. 내 노력과 쌓이고 있는 이 반복적인 삶이 성취와 성과와 반비례한다는 생각이 엄청 커지는 거야. 왜냐면은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거잖아.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취업을 하기 위한 사회적 평가 요소에서 굉장한 마이너스 점을 받는다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돈은 돈대로 계속 누적해서 들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계속 소비가 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내 노력의 증거이자 내 꿈에 가까워지는 여정이라고 생각했던, 현재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 반대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진짜 고통으로 다가온 거야. 땡?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시간만 지나봤자 에너지만 소모되고 감정만 소모되고 나쁜 생각만 들고
어차피 이룰 수도 없는 거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거야.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 먼저 꿈 혹은 자아 실현을 하겠다는 어떤 뚜렷한 목표도 또 어떤 건설적인 계획 그런 게 하나도 없었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던 자아 실현에 대한 혹은 꿈에 대한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 더불어서 내가 살아오는 그 학창시절에 가까이에서 나한테 자아실현의 중요성, 꿈의 중요성,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의 어떤 계획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게다가 학교라는 어떤 울타리 밖을 벗어난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도 먹고 살만 했던 거지. 배때기가 부를 수 있었고,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그것들이 생긴 지금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도 지금처럼 막 현실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했던 적이 없었던 거고.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당장도 그냥 전에 살았던 삶처럼 뭐 자아실현, 뭐 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관련 없는 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는 그 선택을 하기보다 꿈 못 이루면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런 삶 살아봤자 뭐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되돌려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왜냐면은 자아 실현을 한다는 게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변화를 주겠다는 거야. 침적침이란 말이 있어. 침착맨에 적은 침착맨이다. 이 말을 빗대서 현재 나는 현적현이야. 현실에 적은 현실이다 라는 상황이지. 현재 나는 이 반복되고 있는 삶이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정말 죽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고, 이러한 두 가지 현실이 꽝 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 바로 현적현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조금은 더 현실적인 선택인 거고, 그 조금은 더 현실적인 현실이 바로 고통스럽지만 살아가자인 거고, 최대한 그 고통을 덜어내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2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이 삶을 변화를 주겠다 이거야. 가장 효과적인 변화가 내가 취업을 하는데 상태의 변화인데, 취업이라는 요소는 내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이 도와줘야 가능한 거잖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변화를 줘야 돼.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변화로 글쓰기를 시작한 거고, 그래서 나름의 어떤 고통을 잇는 시간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변화를 알리는 기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고. 소소한 성취들이 모여서 커다란 꿈을 이룬다. 첫 번째 변화였던 글쓰기를 통해서 잊고 있던 내면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나?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어. 내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지난 시간의 세월들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고, 더불어서 내가 후퇴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장했던 요소들도 찾을 수 있었고, 비록 남들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특히나 내가 PD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이 길을 걸어온 지 2년째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성장했다 라는 합리화할 수 있는 마인드까지 가질 수 있게 됐고, 비록 이 합리화하는 마인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나이를 배제해야 가능한 자기 합리화지만 말이야.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나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글쓰기라는 내면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소소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값진 성취를 이뤘잖아.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도 그 나름대로의 성취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변화와 그 작은 변화가 주는 작은 성취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나 역시도 내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응원과 관심,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앞서 얘기했듯이 나는 32살이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 삶을 선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학연, 지연, 혈연 뭐 이거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없는 거지.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야. 아니, 대부분이라기보단 가득해. 근데 혼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나를 아는 누군가, 혹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우연히 내 영상에 닿은 익명의 누군가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의 해피엔딩을 위한 지지와 응원을 다 받고 싶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내면과 나눈 대화의 글쓰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다시 재구성했고, 재구성된 스크립트를 다시 영상의 형태로 이렇게 촬영을 한 거지. 그리고 끝으로 공유를 할 거고, 공유를 한 영상이 나를 아는 지인이든 나를 전혀 모르는 익명의 누구든 그들이 이 영상을 봐줄 것이고, 봐줬다면 지지와 응원, 관심을 줄 것이고, 이러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공유를 했다 이거지. 그리고 정말 끝으로 이 말을 하고 영상을 끝내려고 해. 저의 반복되는 삶의 첫 번째 변화의 기록이 담긴 이 인터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롯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서 정말 응원 받고 싶고요. 관심도 받고 싶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났는데 제가 또 나타났죠? 한줄요야. 다음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실 저와 같은 성장러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초단시간 근로를 하시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저처럼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계발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고 있고, 다음 저와 달리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이룰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인터뷰어로서 여러분들의 꿈을 저점 풀매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을 통해서 저의 꿈을 저점 풀매수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